있었어요. 자, 오늘 앞서 그 이슈 진단하면서 증권주 강세 관련된 얘기를 양태훈 대표님이랑 했는데 그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증권주가 이전에도 몇 차례 좀 강세를 나타냈지만 연속적인 흐름을 가져가진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네. 또 정책 기대감으로 강하게 오르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증권업종의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 당국에서는요, 지금까지 뭐 증권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 은행까지 해가지고 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명목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규제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회사 자체적으로 수익성이라든지 마음껏 뭔가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제거를 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대형 증권사에는 투자은행 강화시킬 수 있게 해줬고요. 그리고 중소형 증권사는 각각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활용을 하게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약간 뭐 신용융자에 대한 한도 규제를 좀 이렇게 해제를 했다라는 부분은 리스크는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 기준도 완화를 해줬다. 전반적으로 증권업에서 본인들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투자자에 대한 상품 판매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좀 해라. 규제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도 한 6조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단비를 뿌려준 그런 정책적인 유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저는 정부 당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되는 업종도 있겠지만은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규제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 있는 역효과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증권주 관심 가져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그게 가장 지금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좋겠죠. 최근에 강세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특화된 상품 분야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IB 쪽에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상당히 좀 강하죠.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우량주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이 작은 증권사가 소형사들이 일부 증권사 이름은 좀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좋은데 제가 굳이 나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유동성에 있어서 좀 리스크를 띨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증권사 매매에 대한 플레이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 중에서요, 국내 시장에도 IB가 좀 활성화되어 있나요? 아직은 IB가 들어온 지는 꽤 됐었는데요. 그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그만큼 브로커리지에 많이 했던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고, 삼성증권부터 시작해갖고 IB 투자은행 개념으로 해서 준비는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근데 그 규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투입 비용 대비해서 아웃풋이 산출이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IB를 꾸준히 준비해왔던 회사들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좀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게 증권사의 지금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시간 부분. 없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라는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니에요? 예. 대형 투자은행,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들을 벤치마크해서 자본금도 늘리고 막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2008년에 월가의 은행들이 다, IB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짜라가라든 벤치마킹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다소 좀 혼란이 있었어요.